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대차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는 거나 AS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푸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느낌을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 어차피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현대차를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버스의 상당수가 전기차가 다 중국에서 갖고 온 거를 한국에서 재조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차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중국 거 갖고 온 거예요. 중국은 전기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공급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도 현존하는 배터리 중에서는 가성비가 가장 좋고 안전한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예요. 그 기술을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가격적인 경쟁력도 있어요. 자, 전기 자동차의 가격의 40%가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가격 결정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소나타 택시를 탔어요. 와, 소나타 택시 진짜 오랜만이다. 택시는 다 이제 전기차만 하길래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진짜 소나타 택시는 처음 보는데요. 왜냐면 소나타가 디자인이 그래서 사이즈가 좀 애매해서 그런지 시중에 소나타 신형 나왔는데도 시중에 안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그래서 야, 저 모델은 현대가 폭망했구나. 다 SUV로 가서 그런가? 근데 그거보다는 소나타가 애매한 사이즈가 된 거예요. 소나타가 아반떼가 크게 나오니까 소나타 사이즈가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랜저하고 사이에 있는 공간이 이게 안 된 겁니다. 가격적인 장점도 없었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나타를 안 사게 된 거죠. 근데 택시가 소나타다? 사장님,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 사장님 얘기가 소나타가 요새 중국에서 조립한 모델이 택시로 보급이 되고 있대요. 아, 중국에서 조립한 소나타가 한국에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정도가 싸대요. 그리고 택시한테 주던 전기차의 혜택을 다 없앴대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선 전기차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나타 택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주는 거는 한국에서 조립한 거고 택시로 돌아다니는 소나타는 중국에서 갖고 온 거를 푸는데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대차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는 거나 AS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푸대접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느낌을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 어차피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현대차를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전 그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고급차를 탄다 그러면 저는 뭐 외향적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브랜드를 타겠죠. 그러니까 제네시스에만 특별히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타리아를 AS를 대기해 봤지만 하이테크 거기에 들어가려면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 스타리아는 거기서 이제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얘네들은 AS를 다 하청으로 넘길 생각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고급 기종만 거기서 받는다. 근데 6개월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하겠습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다 블루엔즈 그쪽으로, 블루엔즈는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 차도 고쳐봤지만 블루엔즈들의 실력이 다 균등하지가 않아요. 일이 거친 데도 있고요. 어떤 데 일을 참 잘하는 데도 있고. 제 거 AS를 받아보면서 제가 한 3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일을 제일 깔끔하게 하는 데를 제가 드디어 찾아냈어요. 블루엔즈가 다 똑같은 급이 아니더라고요. 인천 사시는 분들은 어디가 잘 고치냐고, 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요새는 다 전자기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젊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쓰시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 궁금하시면 저희 오마이캠프 카페에 등록을 해주시면 최 PD가 아주 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요새 보이는 전망은 BYD는 무섭다. 현대차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BYD 결코 전기차에서는 현대차에 밀리지 않는다, 이 생각이 들어요. 마사다 벤은 제가 이제 그 코나 정도의 승용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용차는 그냥 이동수단으로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사다 벤은 이거는 화물을 싣기 위한 용도입니다. 마사다 벤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허접해요.
그냥 법률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거지 굉장히 허접합니다. 근데 이게 차량 원가 보니까 차량 가격이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차량 가격이 한 4천만 원 되더라고요. 보조금을 받아서 2분 실고 있거나 한 3천만 원대 된 것 같은데 저는 마사다벤은 캠핑카에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 금액일 거면 마사다벤보다는 저는 스타리아를 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타리아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아직. 스타리아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렴하게 책정이 된 거예요. 제가 ST1 나왔을 때 ST1 가격이 8,500만 원이라고, 그래서 보조금 받아서 내가 지불하는 게 6,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스타리아 내가 저기를 사지 ST1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금액이면. 아니면 르노마스타를 사든가. 그러니까 8,5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을 보조금을 줘서 나에게 사는 건 6,500만 원인데 6,500만 원도 비싼데 캠핑카를 하시는 분들이 ST1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사업도 하시는 분들은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의 탄소 배출권을 해서 탄소를 덜 배출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지만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쓰실 때 여러분들 탄소 배출권하고 무슨 영향이 있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호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산업체에서 전체적인 거를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커요. 5톤짜리 15톤 차량들이 그리고 선박 이런 데가 절감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그거 조금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사다벤 같은 전기차나 ST1을 사서 캠핑카로 만든다라는 거는 아직 현실적이지 않아요. 지금보다 가격이 많이 낮춰야 됩니다. BYD 얘기하다가 이 말씀 드리는 게 BYD가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어쨌거나 한국에 뿌려질 겁니다. 왜냐면 렌트카 때문에 뿌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격은 30%가 싸잖아요. 현대보다. 근데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중국에 있는 자율주행은 이 차도 다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유턴까지 하더라고요. 거의 테슬라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풀리는 차량들이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 기능을 넣어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자율주행 그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면 그 기능까지 넣어줄 건지 이것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하든 안 하든 렌트카 시장으로 쫙 풀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BYD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BYD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현대차는 지금보다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을 많이 정신 차리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유튜버가 쫙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자, AS 정책 보니까 우리나라에서가 가장 짧더라고요. 해외 나가서는 AS 정책이 우리나라만 3년이지 해외 미국 보니까 뭐 5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5년 15만인가? 그래서 야, 해외 나가면은 배 타고 보낸 차가 해외 나가면 저렇게 정책이 거꾸로 좋아지는구나. 전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냥 뭐 현대차가 제일 좋다 이런 것들은 싹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BYD가 들어오면서 한국에 대한 자동차 시장 판도는 바뀔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참 전기차가 30%가 저렴하다. 이거는 하나의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ST1 많이 안 팔렸잖아요. 저는 ST1 딱 보고 8,500만 원, 2천만 원 보조금 받아서 6,500만 원 하고 웃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린 게 저걸 누가 사겠어? 응?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은 살 수 있겠어요. 사업자들은. 탄소 배출권 때문에 사업자들은 살 수 있겠지만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맞지 않는 현실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외제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들어오는 외제차들이 저는 차를 안전으로 따진다고 보면 사실 외제차가 더 맞다라고 봐요. 현대차가 그렇게 뭐 썩 훌륭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근데 제가 현대차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급의 동급의 차량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스타리아만한 차가 있거든요. 그것도 8천만 원이에요. 도요타 벤 차량이 있는데 그것도 8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 차도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4,500만 원이에요. 저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차를 선택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나머지 차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 가치가 있나?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그리고 이 손님 같은 경우는 공업사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AS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뭐 이 차로에서 그냥 캠핑카로 만들겠다.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쪽에다가 캠핑 기능을 넣는 거.
요 기능까지 만들어 주는 거를 했어요. 제가 요번 주까지는 좀 특이한 차량들을 좀 많이 찍을 것 같아서 시에나 차량을 이용해서 2인승 2인치쯤 정식 캠핑카를 제작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270A 인산철 배터리 들어갔고요. 주행 충전기를 손님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손님 꼭 연결해 드렸습니다. 저희 배터리가 뭐 용량이 되니까 무난하게 갖고 오신 것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연결해 드렸고, 그리고 인버터 2kg짜리 같은데 2kg짜리 인버터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있는 거 그냥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시도 미터는 저희 거를 달아드렸고, 독일산 에바스 D12 프로 제품을 달아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드린 2인승 2인치쯤 정식 캠핑카를 제작한 사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